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탁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빠르고 쉬운 데이터 관리라는 제목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적절한 사람과 팀에 데이터를 제공해 조직이 더 나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AWS에서 이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AWS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가 왜 필요하고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AWS 접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적인 정의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 AWS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마존 데이터 존 서비스와 AWS 레이크 포메이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실제 데모 화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시고 AWS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면 될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85%의 기업이 데이터 중심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지만 성공한 기업은 단 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은 고객들은 데이터 중심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비즈니스와 기술 간의 그 정의를 맞추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IDC의 말을 인용해보면 데이터 중심이 되고자 하는 기업에게 데이터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며, 즉 데이터는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호, 관리, 유지되어야 하는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는 효율적이어야 되는데요. 비효율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는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데이터에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저희가 고객과 만나면서 듣게 되는 데이터의 어려움들입니다. 데이터의 품질 저하. 데이터를 모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이 떨어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있다 보니 이에 대해 통합적인 데이터 정책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는 점점 많아지는데 서로 다른 조직 간에 데이터로 협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를 아무나 접근하는 것은 보안이나 규정상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우리의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AWS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비즈니스 추진의 훌륭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거버넌스란 조직이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수명 주기에 걸쳐 데이터의 품질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프로세스, 기술의 조합으로 정의합니다. 사람, 프로세스, 기술은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이고 운영 모델에는 다양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데이터가 수집, 저장, 처리, 소비될 때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본다면 결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데이터가 올바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위해서 품질도 중요해지고 데이터에 대한 의미도 이해되어야 하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AWS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에는 거꾸로 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 거버넌스를 만들기보다는 거꾸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 집중합니다. 이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한지를 정의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많은 유즈 케이스가 실행되면서 데이터 거버넌스도 발전하고 성숙해지는데요. 밑에 예시처럼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 데이터는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가 올바른 상태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결국 비즈니스 성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거버넌스를 위한 거버넌스라든지 종종 거버넌스가 블락커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벽이 아니라 더 튼튼하고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에서 출발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작게 시작해서 계속 키워가면 데이터 거버넌스는 어떤 기능들이 담기게 될까요?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컨텍스트가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그것을 변경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데이터의 잠재적인 용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Q-rate입니다. 데이터가 정확하고 충분히 최신이며 완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병합하거나 변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터 데이터 관리도 포함됩니다. 아래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통제와 접근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승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이 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AWS 레이크 포메이션, 아마존 데이터 존에 대해 각각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WS 레이크 포메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먼저 AWS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 보겠습니다. AWS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 레이크를 비롯해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메타스토어입니다. 이름처럼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를 제공하여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유형이고 어떤 스키마를 가졌는지 등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AWS 내 여러 분석 서비스에서 데이터에 대한 메타 데이터 정보를 필요할 때 참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앞에서 보신 데이터 카탈로그와 함께 동작합니다. 이 데이터 카탈로그에 데이터 정보가 있고 이 카탈로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를 레이크 포메이션이 담당해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AWS 분석 서비스에서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이 레이크 포메이션을 거쳐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므로 중앙 집중화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은 데이터 권한 관리를 친숙한 데이터베이스 스타일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보통 그랜트 제어 명령을 통해 객체에 대한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죠. 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그 방식을 기능을 제공해서 더 쉽고 확장성 있게 권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분화된 데이터 액세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필터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의 행이나 열 수준까지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열은 제외하고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어떤 값을 가지는 행은 보여주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세밀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제어를 하면서 데이터 접근에 대해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나 데이터 접근 이력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게 합니다.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타일로 권한 부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보시면 데이터가 늘어나고 테이블이 늘어나면 테이블마다 일일이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것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또한 정확하게 권한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지죠. 이 테이블이 이 팀에 권한을 주는 게 맞나? 별도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은 이를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태그를 이용합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을 줄여서 LF 태그라고 하는 태그를 정의하고 자원에 이 태그를 붙입니다. 그리고 태그에 대한 권한을 다시 이용하는 사용자나 역할, 그룹에 적용함으로써 권한 관리를 더 확장 가능하고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만든 접근 권한 정책에 따라 이 태그를 만들고 붙이면 되므로 유연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쉽고 더 가시성 있게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 데이터 공유를 위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고객분들은 모든 데이터를 단일 계정에 저장해서 쓸 수도 있고요. 하나의 계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여러 다른 계정에서 받고자 하는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더 확장하면 데이터 메쉬 구조가 됩니다. 또 조직이나 기업을 넘어서 B2B로 데이터가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레이크 포메이션은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복제하지 않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데이터의 소유권을 지키면서 더 민첩하게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스타일, 태그를 이용한 권한 체계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공유 모델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몇 가지 기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 데이터 레이크의 권한을 세밀하게 부여합니다.
분석가에게 직원 테이블 권한을 부여하되 민감한 컬럼은 제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선택하고 DB 스타일로 권한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컬럼이 아닌 컬럼 단위로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봉 컬럼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권한을 만드는데 이번엔 북쪽 지역의 직원만 관리하는 인사 담당에게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권한을 부여할 역할을 선택하고 대상 테이블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필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필터 이름을 입력하고 지역이 북쪽인 사람만 필터링이 되도록 조건을 입력하였습니다. 데이터 필터를 만들었고요. 만든 필터를 선택합니다. 권한 범위를 지정하고 권한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권한을 받은 분석가가 데이터를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분석가가 테이블을 조회하면 아까 제외한 민감 정보 컬럼은 제외되고 테이블이 조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인사 담당자의 화면입니다. 앞과 같은 화면이지만 다른 권한의 사용자가 접속한 상태입니다. 아까 북쪽 지역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만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였는데요. 다른 조건 없이 같은 직원 테이블을 조회하지만 권한이 부여된 행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태그를 사용해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태그를 정의합니다. 데모에서는 업무부서 태그를 정의했고요. 태그를 이제 자원에 붙여줍니다. 아까 보셨던 직원 테이블에 태그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HR 값을 입력해 인사 데이터임을 태그로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권한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HR 인사 담당자에게 태그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담당자는 HR 태그가 붙은 자원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실제 인사 담당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조회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권한이 잘 부여가 되었네요. 보신 것처럼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 강력한 권한을 손쉽게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데이터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데이터존은 2022년 AWS 리인벤트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서비스인데요. 제한된 프리뷰, 공개 프리뷰 기간을 거쳐 2023년 10월에 GA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존 데이터존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 오너십을 갖고 있는 데이터 생산자와 이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데이터 소비자 간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데이터 관리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현업의 사례로 보면 업무를 위해 나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어디 있지? 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관리 부서를 찾아보고 담당자를 확인해서 데이터 제공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오너십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 데이터를 주고 싶어도 데이터 양도 많고 보안을 생각하면 별도로 전달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존은 이와 같은 상황을 데이터 메쉬 개념으로 보고
데이터 생산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데이터 포털에서 퍼블리시, 게시를 하고 데이터 소비자는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하고 구독을 요청하고 데이터 생산자의 승인을 거쳐서 접근 허락을 받음으로써 조직 내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데이터 포털이라는 AWS 관리 콘솔과는 분리된 웹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코드나 시스템 구축 없이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 데이터존의 핵심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데이터존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메인, 데이터 포털, 비즈니스 데이터 카탈로그, 프로젝트와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데이터존에서는 도메인을 가장 먼저 만들게 되는데요. 비즈니스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 내 비즈니스 영역의 뚜렷한 경계를 나타내어 그 안에 데이터 포털, 비즈니스 데이터 카탈로그, 프로젝트와 환경 같은 핵심 구성 요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데이터 포털.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AWS 관리 콘솔과 별도로 된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 SSO 연동을 하거나 IAM 보안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포털에서는 데이터 프로젝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데이터존의 모든 활동을 이 포털 안에서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DB나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테이블명, 컬럼명은 시스템적인 이름이어서 실제 비즈니스 용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정의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앞서 보셨던 기존의 근로 데이터 카탈로그는 테크니컬 데이터 카탈로그 역할을 하고 이와 구분해서 데이터존에서는 비즈니스 데이터 카탈로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용어를 이용해 카탈로그를 만들면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산, 에셋은 데이터 엔티티를 의미합니다. 테이블과 같은 데이터 객체로 보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용어집은 데이터와 관계된 비즈니스 용어에 대해 모아둔 것입니다. 데이터의 용어와 정의를 표준화하여 조직이 공통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즈니스 용어를 정의하면 이 용어를 데이터 자산이나 자신의 스키마 정보 내에 있는 열에 연결할 수도 있고 메타데이터 양식에 연결할 수도 있어서 연관된 용어가 계속 참조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양식은 데이터 자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기록할 때 이 메타데이터 정의를 위한 템플릿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메타데이터 정의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도메인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한 관리부서라든지 비즈니스 용어로 정의한 카테고리들을 갖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정의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면 그만큼 사용자들은 쉽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고 데이터 사용 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구성원이 협업하고 데이터를 교환하고 데이터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팀 스포츠처럼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데이터와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기도 합니다. 데이터존 프로젝트는 데이터 분석 목적에 따라 생성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그룹을 만들어서 이러한 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프로젝트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액세스 권한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 도구와 스토리지와 같은 인프라 환경을 프로젝트 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 카탈로그 및 프로젝트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니 데이터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흐름인 게시와 구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생산자는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아마존 레드시프트, AWS 글로 데이터 카탈로그, 아마존 S3와 같은 데이터 소스를 퍼블리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소비자는 카탈로그에서 이 데이터 자산을 검색할 수 있고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하면 데이터 생산자에게 데이터 자산 구독 요청이 가게 됩니다. 데이터 생산자가 이에 대한 접근 승인을 하면 데이터존이 내부적으로 자원에 필요한 액세스 권한 부여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소비자 프로젝트에서는 이 데이터가 구독한 데이터 자산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구독했으니 데이터 소비자는 데이터를 사용해야겠죠. 앞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환경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은 프로젝트 내 인프라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내 도구, 스토리지, 권한 등은 이 환경을 통해 배포가 됩니다. 아마존 데이터존은 디폴트로 두 개의 환경을 지원을 하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레이크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환경을 이용하면 데이터 레이크,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아테나 쿼리 에디터를 통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을 선택하면 레드시프트 쿼리 에디터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포털에서는 아테나 또는 레드시프트 쿼리 편집기로 연결되는 딥 링크를 제공해서 이 링크로 들어가면 데이터 포털이 아닌 AWS 관리 콘솔 환경이지만 데이터 존용으로 권한이 부여된 분석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그 환경에서 소비자 프로젝트의 데이터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존 설정 후에는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소비자는 다른 IT 부서나 클라우드 개발팀의 도움 없이도 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게시하고 관리하고 데이터를 검색 구독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 집중식 데이터 레이크에서 발생하기 쉬운 번목 현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지키면서 말이죠. 데이터 존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메쉬 개념이 조직에서 실체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데이터 메쉬 조직의 원칙들이 실현됩니다. 데이터 오너십은 데이터를 만들고 소유한 데이터 생산자가 그대로 갖는 분산된 형태가 됩니다. 데이터를 구독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거버넌스만 중앙화됩니다. 환경에 대한 로깅, 모니터링, 감사 기능이 구축됩니다. 셀프 서비스를 통해 쉽게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이 마련됩니다. 시스템 구축이 아닌 서비스 사용을 통해 빠르게 데이터 민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데이터존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존에서는 가장 먼저 도메인을 만듭니다. 도메인 이름을 정하고 실행과 데이터 사용에 필요한 권한들만 지정해주면 도메인은 바로 만들어집니다. 도메인이 생성되면 이제 데이터 포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포털에 접속해서 저희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 것입니다. 하나는 데이터 생산자용 프로젝트로 세일즈 팀이 사용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인프라인 환경을 생성하겠습니다. 환경의 이름을 정하고 저희는 데이터 레이크 환경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구성되는 데는 몇 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는 시간상 빠르게 재생하였습니다. 환경 구성이 끝났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소비자인 마케팅 팀용 프로젝트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인프라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같은 데이터 레이크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도 환경 생성은 빠르게 재생하였습니다. 마케팅팀 프로젝트에는 비즈니스 분석가를 멤버로 추가하겠습니다. 팀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구성원을 선택하고 추가를 합니다. 프로젝트 멤버가 되었네요. 이제 데이터 생산자가 공유할 데이터를 추가하고 게시까지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시 세일즈 팀 프로젝트로 돌아가고요. 데이터에서 데이터 소스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름과 유형을 정하고요. 이미 프로젝트에서 만들었던 환경을 선택합니다.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다른 옵션은 두고 실행 스케줄만 온디맨드로 변경했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만들었고요. 오른쪽 위에서 실행을 누르면 소스의 메타 정보를 읽어서 데이터 자산으로 인벤토리에 추가가 됩니다. 데이터 자산에 들어가면
AI가 자동으로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를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추천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실제에서는 여기에서 비즈니스 용어들을 잘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 게시를 눌러서 공유할 데이터를 퍼블리시합니다. 이제 자산이 게시가 되었고요. 게시된 데이터 목록에도 표시가 됩니다. 이제 소비자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앞에서 게시한 데이터가 검색이 되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접근 요청을 합니다. 사용할 프로젝트와 요청 사유를 입력하면 요청이 제출됩니다. 다시 데이터 생산자 팀 화면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구독 요청 알림이 왔네요. 요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청 보기를 눌러 소비자 쪽에서 입력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해 보겠습니다. 승인을 하면 내부적으로 권한 부여하는 작업 등이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 소비자 팀으로 돌아와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구독한 데이터가 보이고요. 프로젝트에서 분석 도구를 사용해 데이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딥링크를 클릭하면 데이터 포털에서 벗어나 아테나가 열린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아테나에 들어가면 구독한 데이터를 사용해 원하는 분석 쿼리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버넌스는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사일로에 가두는 방어수단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올바른 거버넌스 전략은 잘 정의된 가드레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할 수 있게 돕습니다. AWS의 엔드-투-엔드 거버넌스를 사용하면 데이터 워크플로우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드레일을 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적절한 사람이 필요할 때 데이터를 신속하게 찾고 액세스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합니다. 큰 조직에서는 운영을 간소화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식 데이터 거버넌스를 사용해 왔는데요. 사실 조직이 여러 사업부로 나뉘는 것처럼 데이터 도메인 또한 유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팀 또는 한 사람이 조직의 모든 원시 데이터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조직일수록 단일팀이 모든 데이터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데이터에서 충분히 가치를 추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공유, 실행하기 위해 더 스마트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검색, 접근, 공유를 신속하게 하는 조직의 민첩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접근하는 것을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를 위한 접근 방안에 대한 생각을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센터인 AWS 스킬빌더에서는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